자, 이번에 제가 들고 나온 이 제품, 우리 노보스몰에서는 약간 생소한 화장품입니다. 제가 원래 화장품은 주력으로 잘 안 하는데 아마 이 방송 제 거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제 몸에다 우리 또 민성 PD가 직접 우리 박 PD가 같이 임상 실험에 참여를 했죠. 자, 요거 뺑땅 화장품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이 미스트 같은 거는 여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할 때 뿌린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에서 신비의 광물질이라고 뭐 일라이트가 어쩌고 저쩌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실험하고 내가 느낀 것만. 요새 노사장 피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미스트는 여자분들이 건조할 때만 뿌린다? 아니에요. 클리어러스 토너 이 제품은요, 제가 쭉 써보니까 처음에 이걸 소개해 주신 대표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노사님 스킨 못 씁니까? 로션 못 씁니까? 근데 스킨 로션 필요 없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이거 뿌리잖아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여름철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뭐 위험이 어쩌고 미세먼지가 많고 약산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얘를 뿌려놓으면요, 저녁까지 피부의 이 탱탱함과 약간 뽀송뽀송하면서 개기름을 억제시켜주는데, 가장 희소식,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 우리 브라더들, 그리고 이 스포티지를 보고 멋을 부리고 싶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지성 때문에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자분들, 아니 뭐 만병통치약이냐, 그런데 맞아요.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 그 다음에 노인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남성분 모두가 쓸 수 있는 건데, 이 일라이트 성분 자체가 약산성을 유지시켜주면서 굉장히 뽀송뽀송하면서 이 피부의 나쁜 노폐물들을 분해시켜주는 제품이래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 지금 로션, 스킨 다 필요 없고요. 아침에 여러분 뿌리세요.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여자분들은 건조할 때 뿌리는데, 얘는 사실 지금 같은 여름철에 개기름, 지성 피부를 걱정이신 분들 중간에 한 번만 더 뿌려주세요.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불가리스 블루의 향수 냄새랑 엇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니섹스? 여자 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남자 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래서 잘 팔리나 봐요.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흠은 가격이었습니다. 34,000원에 뭐 인터넷 뒤져보면 약간 할인해서 29,000원, 이게 다예요. 근데 남자들이 누가 이런 거를 29,000원 주고 삽니까? 그리고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분한테 눈치 보이시잖아요. 노사장이 또 해냈습니다. 300세트만 할 건데요, 1 플러스 1을 29,000원에 드릴게요. 하나는 너, 야 너도 네가 쓰면 되는 거고, 하나는 야 나도 내가 쓰면 되는 거죠. 두 개를 사서 여자친구분을 주던, 어머님을 드리던, 아버님을 드리던, 또는 와이프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브라더가 갖고 다니면 됩니다. 노사장이 직접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 믿고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노보스몰로 가시고. 자, 오늘 알루미늄 합금의 중요성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중요성. 누가 진실을 숨기려 하는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알루미늄 합금이 자동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초였을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들이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소 못한다, 경량 때문에만 쓰는 거다, 그러면서 약 한 3개 채널, 4개의 채널이 똘똘 뭉쳐서 엄청나게 저를 비하조롱을 하고, 수많은 댓글과 뭐 자기들끼리 뭐 증명된 자료 하나 없이 말로만 계속해서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소를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현대자동차에 또는 안 좋은 차량들의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방대하게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많은 칭찬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나와요. 알루미늄 합금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가격 대비 이제 알루미늄이 좀 더 들어갈 때도 됐는데 안 들어간 것들이 많아서 또 아쉽다라고 말하면, 그 차알문 유튜버나 극성 댓글러들이 이상하게 사실을 삐딱하게 보면서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서 알루미늄 합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건 사실 현대기아차를 옹호해 주는 걸로밖에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리뷰했던 차량들, 그 다음에 수많은 특허 자료들, 이제 더 이상 말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16년도, 12년도, 그 다음에 외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또 나왔던 특허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증명시켜 드리면서 알루미늄 합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중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쪽 왼쪽에 있는 차량은 왼쪽 앞부분의 하부, 뒤에 서스펜션입니다. 영어로 차량명이 B로 시작을 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차도요, 엔진의 하부 쪽을 찍은 사진이고요. 뒷바퀴, 리어 서스펜션과 리어 서브 프레임이 나왔어요. 이 차도 영어로 B로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차는요, 보시면 요게 이제 다 서브 프레임이에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죠.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자, 어떤 유튜버들이나 차일목 뭐 그런 사람들이 알루미늄 합금은 경량 때문에 쓴다. 서스펜션이 움직임에 있어서 경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진동 감소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다라고 하면 하부 쪽에 움직이지. 여기가 이제 서스펜션이죠. 얘가 텐션 스트럿, 얘가 스티어링암, 로우암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움직이는 거니까 현가하 질량 때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알루미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알루미늄 합금은 아주 가볍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른 마그네슘이라든가 다른 성분들이 섞이면서 무게도 어느 정도는 나가거든요. 자, 근데 엔진의 시작점이 서브 프레임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끝나는 지점이 서브 프레임의 끝장, 맨 뒤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서브 프레임의 시작점, 여기 요 사이 안에 엔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우측에 있는 이 차는 검정색으로 돼 있는, 스틸로 돼 있는 서브 프레임을 써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 스틸로 돼 있는 서브 프레임이 있죠. 현재 이 차는 엔진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엔진이 서브 프레임의 안쪽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 엔진과 함께 받쳐주는 역할을 서브 엔진을 딱 잡아갖고 되는데 엔진 정확하게 못 잡고 있죠.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 다 검정색 스틸로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돼 있고 엔진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서브 프레임이 여기까지 확장이 안 돼 있어요. 서브 프레임을 크게 확장을 안 한다는 건 서브 프레임이 사실 비싼 부속품이란 말이에요. 안에 보강대를 대놨죠. 근데 이 보강대도 스틸 소재입니다. 보강대도 스틸이에요. 앞에도 다 스틸로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보강대가 없죠. 보강대가 필요 없이 여기를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삼각형 구도로 해서 여기도 핫포인트가 있고요. 여기도 하드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도 하드포인트가 있죠. 알루미늄으로 쫙 잡아서 알루미늄의 로우암, 이 스티어링암하고 알루미늄의 텐션 스트럿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차가 움직이면서 바퀴나 어디를 타고 잔진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특허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외부로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도 한참 유튜버들이 얘기를 했어요. 타이어의 공기층에서 진동을 흡수한다. 댐퍼 스프링이 왜 있냐. 잡음이 있다고요. 마이크 조만간에 바꾸니까. 댐퍼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댐퍼 스프링과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진동 상쇄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알루미늄 합금은 현가하 질량, 가볍게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진동 상쇄랑은 상관이 없다 라고 유튜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게 많은 이슈가 있었죠. 자, 근데 내가 지금 말하죠. 하부 쪽에 알루미늄 합금의 이 서스펜션과 상관없는 하부 쪽에 방대하게 알루미늄을 적용한 차가 있고 하부 쪽에 아예 스틸을 적용한 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알루미늄 합금 위에 엔진, 이 서브 프레임이니까 이 위에 엔진이 얹어져 있어요. 스틸 프레임 위에 엔진이 얹어져 있어요. 마운트 위에. 자, 여기에 특허에 나와 있는 연구 자료를 보시면 외부로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도, 자, 유튜버들이 얘기했습니다. 엔진 자체의 진동 밸런스가 어쩌고저쩌고, 엔진 자체에서 진동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있대. 타이어에서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진동을 잡아준대. 댐퍼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준대. 그렇게 말했던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했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산 기아 현대자동차에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유튜버들이 알루미늄 합금은 서스펜션에 현가 질량의 운동성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진동 상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뽑은 차량의 이중 소재 서브프레임, 이 내용은 제가 칠판을 읽고 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특허 자료입니다. 특허 자료예요. 대한민국 특허 등록 제1619877호에 나와 있는 본 출원은 엔진 진동 감쇄 및 차체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량의 이종 소재 서브 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센터 패널로부터 전달되는 상기 엔진부의 엔진 진동을 감쇄시킬 수 있다. 뭐냐? 외부로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도 자동차와 같이 기계 구조물 내부의 진동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진동 자체, 노사장이 늘 말하는 고급진 승차감, 진동 감쇄, 진동 자체는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기계 자체의 진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진동 절연,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방진하는 방법을 진동 흡수 상쇄라고 한다. 그거를 뭘로 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특허 자료를 보면요. 특허 자료를 보면 맨 밑에 알루미늄이라고 줄쭉 그어진 거 보이시죠? 줄쭉 그어져 있죠. 알루미늄이라고. 자, 그리고 보시면 상기 패널에 어쩌고 저쩌고 내용, 제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상기 센터 패널의 좌측 및 우측에 현선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사이드 패널 포함. 여기 이제 내용이 기니까 제가 중요 부분만 표시를 했는데, 알루미늄 소재의 사이드 패널이 위치하므로 차량의 차체 및 엔진부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동시에 엔진 진동에 관한 진동 흡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을 때 이렇게 진동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이 명확하게 특허까지 2016년도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알루미늄을 넣고 서스펜션의 암이라든가 바퀴를 잡아주고 있는 너클암 쪽에 알루미늄을 방대하게 썼을 때 진짜로 고급진 승차감하고, 노사장이 늘 말하는, 국산차를 리뷰하면서 노사장이 늘 어지럽다, 멀미난다, 잔진동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 왜 노사장은 국산차만 리뷰하면 뭐 그렇다고 하냐고. 댐퍼도 중요하고 타이어도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알루미늄 합금의 중요함, 알루미늄 합금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고급 소재고 왜 필요한지. 알루미늄 합금을 이렇게 넣는 회사는 그럼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넣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독일차가 많이 팔리는 가격대가 6천만 원 전후가 많이 팔려요. 근데 제네시스 G80도 5,500만 원부터 7,500만 원 사이가 많이 팔려요. 근데 제네시스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독일차 중에 어떤 회사도 이렇게 알루미늄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차를 제가 리뷰를 했어요. 이 리뷰를 한 차가 조만간에 영상이 나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독일차를 리뷰하면서 어지럽다, 오래 운전했을 때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체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뒷바퀴로 가면 더 중요합니다. 노사장이 늘 말하잖아요. 자동차의 조종성, 운동성, 스포츠성, 캐파시티는 뒷바퀴로부터 시작을 한다. 자, 이 회사는요, 뒷바퀴의 서브프레임 다 알루미늄입니다. 통 알루미늄을 써요. 완전히 방대하게 리어 서브프레임을 통 알루미늄을 쓰고 있고요.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리고 차체 쪽으로, 여기가 이제 뒷좌석 엉덩이가 닿는 부분인데 차체 쪽으로 가는 곳도 알루미늄 합금을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퀴가 움직일 때 현가 질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볍게 움직이려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가벼우려면 바퀴가 달려있는 그 부속물들이, 구조장치들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뒷바퀴의 조종성, 스포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르거나 무거운 걸 쓰면 안 되니까 이 회사는 이 암들을 기가스틸을 씁니다. 기가스틸은요, 이렇게 얇아요. 얇고 별도의 성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구부리기가 힘들어요. 워낙 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쇠막대기인데 이게 다 기가스틸이에요. 기가스틸이 이런 알루미늄 합금 암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서 가볍게 해서 언스프렁 매스를 확보하면서 강인함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기가스틸은. 대신에 기가스틸을 쓰면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서 진동 감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승객석으로 전달되는 위쪽에 있는 어퍼함에 알루미늄 합금을 넣고 대신에 서브 프레임을 엄청나게 큰 알루미늄 합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선택은 뭐냐? 달리기가 중요해. 하지만 우리는 승차감도 잡아야겠어. 그래서 이 비싼 소재를 다 써서
뒷바퀴를 완성을 시켜요. 자, 우리나라 차나 요것도 독일 차인데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알루미늄 합금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갔어요. 위쪽에 있는 이 차와 마찬가지로 어퍼암, 차체로 연결되는 가장 승차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곳에 알루미늄을 넣고 앞쪽에 요게 이제 토어 컨트롤 링크예요. 여기는 알루미늄을 넣었어. 대신에 나머지가 일반 스틸이에요. 얘는 기가 스틸이 아니에요. 기가 스틸은 이렇게 두 번을 못 접어요. 두 번 이상이 접혔다라는 거는 그냥 스틸 중에 좀 강한 걸 써서 많이 접어서 강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얘는 무겁죠. 무거우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앞이에요. 이쪽이 뒤에요. 자, 이 뒤에 아무것도 없죠. 얘는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에 보면 토어 컨트롤 링크가 있어요. 자,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토어 컨트롤 링크와 트레일링 암이 뭐가 다르냐? 트레일링 암은 차체로부터 바퀴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차체로부터 뒷바퀴를 끌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얄짤없이 만들어야 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트레일한다라고 해서 트레일링 암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토어 컨트롤 암은 코너를 돌았을 때 바퀴가 눌렸을 때 바퀴의 앞쪽을 살짝 벌어주게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당겨주면서 코너를 세게 말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토어 컨트롤 링크예요. 스포츠성이 강한 차들은 혼다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다 이렇게 토어 컨트롤 링크가 앞으로부터 뒤쪽, 이 트렁크 쪽에 토어 컨트롤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바퀴가 눌렸을 때 왼쪽으로 코너를 확 잡아 돌리면 오른쪽으로 눌리죠. 눌렸을 때 바퀴가 올라갔을 때 바퀴의 앞쪽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회를 할 때 뒷바퀴가 쫙 원을 콤파스로 그었듯이 그렇게 바퀴의 형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차는 여기가 앞이죠. 여기가 뒤에요. 얘는 토어 컨트롤 링크가 뒤에 없어요. 왜냐? 토어 컨트롤 링크를 뒤에 달려면 이 서브 프레임을 더 키워야 돼요. 더 키워서 이쪽으로부터 암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브 프레임의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더 높은 구조적인 세팅 값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차를 대충 만들거나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회사들은 이 토어 컨트롤 링크를 뒤쪽에 달질 않아요. 우리나라 차들도 그런 차들이 많이 있죠. 이 차는 독일 차인데도 토어 컨트롤 링크가 없어요. 그리고 리어 서브 프레임이 다 스틸로 돼 있죠. 다 스틸로. 그러니까 이런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거나 꼬불꼬불한 와인딩을 타게 되면은 노 사장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제가 늘 알루미늄 합금이 중요하다, 알루미늄 합금이 승차감에 좋다, 진동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몇몇 유튜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들끼리 댓글 달아주고 좋아해주고 뭐 지들끼리 슈퍼챗 쏘면서 알루미늄 합금은 뭐 진동 상쇄를 못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하이 댐핑,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이 댐핑 뭐 카파시티 알루미늄 알로이, 높은 댐핑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높은 댐핑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방진 합금 기술에 관련된 또 논문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논문 플러스 어떤 기술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한 거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위를 제가 표시해놨는데, 방진 재료가 발전되어 온 배경에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이다. 진동과 소음, 방진과 진동 절연과 진동 흡수라고 하는 두 가지 감쇄 기능으로 진동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이를 두 기능과 목적에 따라 개발되고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논문과 특허 자료 등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알몬 유튜버들,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에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이 안 돼서 노 사장이 아쉽다, 멀미가 난다, 스트레스성 잔진동이 많이 온다를 주장했을 때 그걸 아니라고 절대 현대 기아 차들을 옹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바른 말을 하는 나나 박병일 명장님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쥐뿔도 자료도 근거도 실험 영상도 없으면서 무조건 알루미늄 합금은 경량 때문에만 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거죠. 예전에 출연했던 중장비 업체 대표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분 그 장염 와가지고 제대로 실험 못하고 저한테 했던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조롱을 했어요. 그분이 그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작년에 그분 나와서 실험했던 게 기억나시죠? 노보스 동작 사무실에 있을 때 와서 실험한 거 기억나시죠? 그분이 말한 거랑 똑같은 게 특허 출원이 돼 있어요. 특히
건축, 그분이 건축 쪽에 관련된 걸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중장비 쪽에 관련된 부품을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축, 해양 플랜트, 선박, 항공, 자동차, 가전 및 산업기기 등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감쇄 능력과 높은 강도를 갖는 재료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개발로 뭐가 됐느냐?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방진 합금 개발을 위한 기술 동향 및 특허 동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특허 동향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특정 차는 아닌데 그냥 어떤 다이다이로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G80이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죠. 물론 옵션이 좀 좋아요. 얘가 5,500부터 주로 많이 사는 차들이 7,500 사이에 이 차를 많이 삽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우디 A6나 BMW 5 시리즈도 대부분 다 6,000 전후에서 7,000 전후로 차를 사요. 자, 엔진 기술이나 미션 기술이나 주행 세팅,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의 적용 빈도를 봤을 때 과연 이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죠. 하지만 소비자가 비싼 돈, 등취득세하고 보험까지 하면 체감은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어떠한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소재공학, 설계공학이 잘 돼 있는 차를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인 건지, 애국심을 운운하면서 애국심은 국가와 동일시돼야 되는 거지 애국심이 한 기업하고 동일시된다는 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국심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내세워야 되는 애국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국심을 내세워서 국산 브랜드를 사야 된다. 약간 타당성이 떨어지잖아요. 내 돈 주고 6, 7천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적용된 차가 있는데 왜 노사장이 BMW를 좋아했을까요? BMW에서 노사장한테 돈 한 푼 줬습니까? 노사장이 왜 BMW를 좋아했냐 이거죠. 저는 차를 하체를 보고 타보고 했을 때 이런 구조, 설계공학, 소재공학 이런 걸 봤을 때 값 대비 이 차가 완성도가 훨씬 높구나. 가성비가 좋겠구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BMW를 칭찬했었던 거예요. 내가 BMW 엔진 불났을 때 언제 옹호합니까? 까야죠. BMW 문제 있으면 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설계되고 높은 소재 공학이 적용된 거는 마땅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누 엔진에 관련돼서 거기서 벌금이라든가 배상 책임 등이 뜬 것들을 방송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엔진 블록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들을 미국 NHTS에서 또는 기자가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스마트 스트림 2.5 그랜저나 K7, K8에 들어갔던 엔진도 엔진 블록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자,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러니까 같은 증상 아니냐. 비슷한 증상으로 비슷한 오일 감소라든가 비슷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국토부도 리콜 때려라. 그리고 현대기아자동차도 자발적으로 이제 무상수리니 뭐니 더 이상 시간 끌지 하지 말고 리콜해라 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일몬 유튜버, 특정 유튜버가 뭐라 그래요? 누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안 판다. 누 엔진이 우리나라에서 왜 안 팔아요? 제가 얘기했죠. 누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열심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는 누 엔진이 안 파는데 노 사장이 우겼다.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았나 봐요. 우리나라에 누 엔진 판다니까. 지금에서 그 유튜버가 뭐라고 말을 바꿨냐? 미국의 누 엔진하고 우리나라 누 엔진이 다르대. 근데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내가 언제 우리나라 누 엔진 얘기했습니까? 그 유튜버는 늘 하듯이 A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현대자동차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현대자동차한테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리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는 다를 얘기해요. 알파벳 A를 얘기했는데 B나 C도 아니라 한글 다를 얘기해요. 뭔 상관이야? 누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엔진 블록에 스크래치가 있고 같은 증상이니까 우리나라도 리콜해달라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누를 안 판대. 근데 우리나라 누 파네? 아직도 팔고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유튜버가 뭐래? 거기 누 엔진하고 우리나라 누 엔진 다르대. 근데 거기 미국 NHT에서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나라 화성 공장에서 만든 엔진이라 그래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내수 차별하는 거네?
파손 공장에서 똑같은 2.0 MPI 엔진을 만드는데 미국 거랑 우리나라 거랑 다르게 만든다는 거야? 엔진 블록이 다르다는 거야? 그거 지금 네가 인정한 거네? 그 차알문 유튜버가 인정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미국을 위한 엔진 블록을 따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위한 엔진 블록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 맞냐? 맞아 안 맞아? 대답해. 왜 우리 소비자가 문제 있는 엔진에 대해서 똑바른 시각으로 똑바른 정보를 알아가는 거 네가 왜 방해하고 있냐고. 간첩이야? 어? 기업 앞잡이야?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국민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에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세타2 엔진 문제 많았죠. 감마 엔진, 누 엔진도 현재 네이버 뒤져보세요. 동호회 들어가 보세요. 문제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만 리콜을 안 해주고 있냐고요. 국토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민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답게 일처신 똑바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소재공학에 문제가 있다. 엔진 블럭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리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무상 보증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사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리콜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자, 오늘 라이브는 칠판 라이브는 여기까지.